완성된 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항상 트렌드인 현관문 중심으로 타일 분배시켰고요. 슬림 중문으로 해서 3연동 중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가 좀 독특한 게 들어갔는데 모르율이라는 거가 좀 촘촘한 게 있어요. 뭐 플로팅 유리라는 모델로 해서 좀 분할 유리로 해서 시공을 좀 해봤어요. 슬림 3연동으로 하니까 답답하지 않고 시야감이 좋네요. 슬림 3연동은 아무래도 그 3번이 접어 들어가니까 개방감도 있어요. 그리고 열었다 닫았다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손잡이도 둔탁하지 않고 슬림하게 빠져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광폭 강마루예요. 디엔 매정이라는 모델이고 한동안 굉장히 인기 있었던 모델이고 요즘도 꾸준하게 시공되는 모델인데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목마루 스타일로 해서 굉장히 넓고 시원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가 어떻게 됐죠? 230에 2m짜리고요. 두께는 7.5T짜리입니다. 네. 시원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폴라라는 모델로 해서 좀 화이트 계열로 해서 좀 크림, 그러니까 메이플 컬러 요 정도 되는 모델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주방은 가벽 다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수평이 잘 맞아서 면이 좀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일랜드 쪽에 오븐이라든가 밥솥 넣을 수 있는 장도 다 만들어 드렸고 식기세척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좀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속서랍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원목으로 해가지고 좀 다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문주 제품 사용했고요. 국내 제품들도 내일 잘 만드니까 국내 제품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네, 피트 부분하고 냉장고 부분. 네, 냉장고 장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고생 많이 했죠. 이 안에 있는 피트 공간, 에어덕트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 벽도 흔들렸고, 철거하는 중간에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서 다 철거하고, 새로 벽 잡고, 뭐,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쪽이 벽박이장 쓸데없는 게 요만큼 있었고 나머지는 피트 공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살려서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물론 기존에 다른 집들도 이렇게 한 집들이 있긴 한데 이게 피트 공간 때문에 조금 더 복도 쪽으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큰 냉장고가 지금 좀 거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고 답답하고 하겠죠. 그래서 조명도 뭐 주방 조명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식탁 등은 COB 타입으로 집중형 조명으로 해서 의자를 놨을 때 식사하실 수 있고 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 COB 타입 조명들은 이렇게 켜놓으면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요즘에 펜던트 같은 거 많이 안 넣으시니까 이렇게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명이 관건인데 저희가 조명을 집어넣으려고 물론 LED 바 조명을 넣을 수도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SMPS는 안전기 부분이 걸려요. 그 위로 올라간다든가 뭐 이러는데 T5를 넣는 거는 교체하기가 편해요. 나중에 고객님들이 직접 교체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T5로 요 박스를 하나 싱크대 밑으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요게 이제 관건이겠죠. 네. 앞에서 보면 눈뻥이라는 게 없어요. 조명이 다이렉트로 시야로 들어오지 않아요. 주방 상판은 LG 하우시스의 오로라 블랑으로 시공했습니다. 저쪽 현장도 오로라 블랑으로 고객님이 선택하셔서 하셨는데 여기는 아일랜드가 고정형이기 때문에 보시면 15cm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마감도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24T. 보통 두께를 뭐 40mm, 50mm 내리는데 두 장 정도 두께로 해서 24mm, 원장이 12mm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했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주방을 꼭 설계를 하실 때 보시면
저 안쪽에서는 이 바깥에를 쓸 수가 없어요. 밥솥이라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쪽에 수납 공간을 제가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그러면 이 공간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좀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거실 수납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설계할 때 꼭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다가 요즘 고객들 뭐 하시냐면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 왜 직수 들어오고 하는 요즘 신형 모델 청소기가 여기서 13cm만 띄워지면 작업할 수 있어요.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쪽에 보라는 게 이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물론 여기를 가벽 작업을 해서 뭐 박스를 만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안 한 게 여기 20평대다 보니까 폭이 너무 좁아요. 거실 폭이. 그러면 가벽을 쳐서 TV 박스를 짜면 12cm라는 공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TV는 걸어서 하실 수 있어서 없애버렸어요. 벽 보시면 저희 도배팀이 워낙에 뭐 잘 하시는 분들이고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일체감이 있고 쪼인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도배 역시 시공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발코니는 지난번에 영상 보셨지만 중심선 센터 기준으로 해서 목줄 잡아서 양쪽으로 찢어서 관리했고요. 물매 잡느냐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늘 오전 중에 마감하느냐고 우수한 커버 하나 저렴한 건데 막 크게 비싸지 않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든지 뭐 시중에 가시면 판매하니까 5mm 정도 띄워서 물도 나갈 수 있게끔 하고요. 이게 싫으시면 그냥 내려놓고 쓰시면 돼요. 냄새 올라거나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욕실은 고객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욕실을 슬라이딩 도어로 잘 안 하는데요. 슬라이드 도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세탁실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세탁실 공간을 욕실 안쪽에 만드느냐고 할 수 없이 슬라이딩 도어로 사이즈가 안 나와서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날까봐 안쪽에 보시면 여기 그 고무 패킹 있죠? 가스켓을 넣어서 요 몰딩하고 물렸을 때 공간이 많이 뜨지 않고 냄새가 좀 덜 나오라고 이렇게 가스켓도 넣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워시타워 폭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워시타워가 들어가려면 2단으로 싸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단으로 싸질 때 최소한 공간이 1m 95c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와이드가 80 이상 돼야 들어오고 나가고 편해요. 그러니까 설치하시는 기사님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설치가 된다 안 된다를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게끔 편하시게끔 이렇게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도꼭지라 그러죠. 이것도 최대한 얇은 거. 예, 50mm 정도도 안 나올 거예요. 보통 10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제작을 만들어 놨어요. 안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로 해서 높이 조정할 수 있게끔 다 작업했습니다. LED바 조명 참 궁금해 많이 하세요. 작업하기 이전에 밑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일 위로 10cm 정도 타일을 하나 더 올려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LED 간접 조명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팁인데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들하고 꼭 상의하셔서 조명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면 예쁘다고 조명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꼭 요 작업 전에 사전에 밑작업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조명이 들어갔을 때 앞에서 보면 안 보여요, 조명만. 좋네요. 이러면 호텔 같죠. 타일의 텍스처가 되게 잘 나와요. 이 상태에서 볼일 보시면 호텔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공을 좀 해봤습니다. 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방에 이슈가 있던 거는 이쪽 외벽 쪽에 복도 라인 쪽이라든가 계단실 쪽 라인 쪽이 외벽이었기 때문에 단열 시공 꼼꼼하게 해서 가벽을 입구방 쪽하고 다 쳤어요. 그리고 창문 쪽도 전부 다 단열 시공해서 쳤습니다. 단열 시공은 외벽뿐만 아니라 복도 라인 쪽에 엘리베이터실 쪽에는 외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벽 쪽 라인에 안쪽에 아이소핑크 집어넣어서 목상 걸어서 폼 작업 다 해가지고 제대로 된
단열 시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구방 우측방입니다. 보시면 기존에 벽박이장이 있던 거를 조금 작업을 해서 선반이라든가 이거 작업했고요. 제가 여기는 1대1로 맞췄어요. 보통 여기를 이제 18mm 뭐 EP 마감판으로 빼는데 여기는 제가 아예 1대1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맞추니까 좀 더 벽하고 1대1로 맞추면 깔끔해 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열 시공 꼼꼼하게 했고 창문 쪽도 단열 시공 제대로 해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입구방 좌측방입니다. 이 방은 여기 자녀분이 따님이 사시는데 아이가 본인의 방을 원하셔서 핑크색 도배지로 해달라고 해서 은은한 파스텔 계열로 해서 도배를 지금 시공을 해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복도 라인 쪽은 단열 시공 다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방 대림아파트 마감 잘 됐고요. 물론 제가 마음에 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고객님이 마음에 드셔야 저도 마음에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면을 그대로 니즈를 적용시켜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겠습니다.